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알찬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매주 목요일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은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이슈 시그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인데요.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못한 경우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연기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에서 특별히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권리신고란 무엇인지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경매 절차 권리신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영상 보시고요. 네, 오늘은 지금 경매 절차 속에서 권리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매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경매를 통한 재테크를 해보느냐, 경매를 통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경매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경매에 필요한 조사 자료가 있죠. 자, 법원에서 이 조사 자료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중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편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때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각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매각 절차. 이 매각 절차상에서는 이제 결국은 가장 먼저 그 물건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제 채권을 해소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준비를 하고 또 현황조사서를 집행관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떨까요? 한 달 이내에 감정평가를 그 물건, 경매물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다음에 경매 절차 속에서 우리는 이해관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죠. 그러면 그 물건 속에서 한번 해보죠. 물건 속에서. 그 물건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이 물건에 따르때요. 경매를 신청했던 분이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물건의 권리자, 한마디로 등기권자죠. 권리자는 등기자들. 이 부분에 채권자의 권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자들은 그 누구나 볼 수가 있죠. 그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 신고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해 주는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채무자금 소유자의 권리 신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 물건의 권리자죠. 자, 그러면 채무자금 권리 신고는 이분은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매각을. 이 진행하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이 채무자금 소유권자의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죠? 진행하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가 잘못됐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자, 이거 아니다.
이런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현황조사서상에 우리 집행관님들이 현황조사를 했는데 약간은 나는 이 부분하고는 다른 현황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죠.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 금액도 나는 옳지 않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소유권자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권리는 뭘까요? 이해관계에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임차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권자 또는 현황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인자,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라든지 지상권자 이런 분들이겠죠. 기타. 자, 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에는 우리가 어때요? 유치권이나 지상권은 그 현황상에서 나타나지겠지만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주택이다라고 하면 가장 임차권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신고를 해야 되느냐예요. 내가 이 물건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주관에 의해서가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임대차에서 편안하게 거주만 했을 뿐인데 그 물건의 소유권자의 어떤 권리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경매까지 진행됩니다. 물건이 진행되는 거죠. 그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 이 부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소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그래서 제3자 그 누구한테 점유권을 내놓아라 하는 그 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임차권자는 자기의 거주 기간 동안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만 조금 부자연스러운 어떤 주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후순위 권리자는 어때요? 낙찰자한테 잔금이 납부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의 어떤 권리 신고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리 신고하는 이 이해관계인들이 권리 신고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 속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주가 있겠죠. 채무자 겸 소유주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권리관계,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고 임대차상의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상의 권리관계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게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등기부상에 어때요? 이 물건을 담보로 계약을 합니다. 근저당권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 근저당은 설정을 할 때 어때요? 아무것도 그 물건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유찰이 되죠. 이제 진행하면서 유찰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1차 매각 가격, 1차 매각 기일 전에는 어떠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현황상의 권리가 없었어요. 임대차상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진행되는 중간에 유치권이라는 권리 신고가 된 겁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떨어졌어요. 4차까지. 유찰되면 실질적으로 이 근저당은 실질적으로 배당에 참여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채권이 어때요? 전에 회수가 안 됩니다. 회수가 못해. 그래서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준 1순위 채권자가 반값에 채권 회수밖에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현황상의 유치권 때문에. 유치권은 무엇일까요? 현황상.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자가 있겠죠. 이 유치권이라는 것 어때요? 물건의 효력이 있어서 점유를 하면 제3자 그 누구한테나 어때요? 공사대금 채권 아니면 이러한 채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처럼 실질적으로 어때요? 등기도 되지 않는 담보물건이다. 유치권은. 그래서 제3자 누구한테나 그 물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았지만은 유치권은 어때요? 등기부나 임대차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죠.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유를 하면서 낙찰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는 금액이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되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입찰 금액을 저렴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근저당권은 어떨까요? 이 근저당 은행권이죠. 이 은행권에서는 이 유치권을 어때요? 성립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어때요? 서로 대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자,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라고 하면은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될수록 어때요? 배제 신청을 합니다. 배제 신청을 해서 정확히 유치권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권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옛날에는 어때요?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받는 그러한 경매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각 권리자, 등기부나 임대차나 현황상에 있는 권리자들의 권리 싸움이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매 시장이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NPL 경매라고 합니다. NPL 경매. 이 부분도 또 여러분이 더 배워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와 근저당권자의 대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경매 진행하는 도중에 이 권리자들 때문에 경매가 어때요? 잠시 정지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리신고는 어때요? 각 등기부, 임대차 또는 현황상의 어떤 권리자들이 결국은 뭐냐?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 배당을 위해서 권리신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각 등기부의 권리자들, 임대차의 권리자들, 현황상의 권리자들이 내 권리를 알고 어떻게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꼭 알고 경매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